안녕하세요. 저희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오지은 교수님의 지도 아래 장내 상재균이 염증성 장질환의 병태 생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심규석, 이경민, 정채은입니다. 저희는 장내 상재균이 염증성 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추후 미생물을 이식할 수 있는 분변 이식술을 통해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한 염증성 장질환, IBD라고도 불리는 이 질환은 유전적, 환경적 또는 미생물적 요인 등 다양하고 명확하지 않은 병인들로 인해 나타나는 소화관의 염증성 질환의 일종으로 재발이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염증성 질환의 면역 반응에서는 innate lymphoid 셀들이 미생물 총과의 상호작용, 상피장벽 무결성의 조절, IL-17 및 인터페론 감마와 같은 사이토카인 생성을 통해 질환의 병태 생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염증성 장 질환과 관련이 있는 인간의 장내 미생물 종에는 500에서 1000종에 이르는 다양한 박테리아종과 진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군집이 숙주의 면역계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T세포와 T헬퍼 세포를 조절하며 그 중에서도 IL-17를 생성하는 TH17세포 발달에 연관되어 있는 등 면역 체계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IBD의 만성적인 내장염증이 장내 미생물들이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적인 점막 면역 반응이라는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나타나는 IBD 치료법으로는 분변 이식술인 FMT, 페이커 마이크로바이오타 트랜스플란트가 있으며 이는 장내 미생물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함을 통해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이의 효능은 수여자의 대사결손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미생물군을 공여자의 장내 미생물이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염증성 장 질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덱스트란 소디움 설페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약물은 약으로 DSS라고 부르며 이는 장의 상피세포의 손상을 주어 인간의 궤양성 대장과 비슷한 병변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6에서 8주령의 암컷 C57BL6J 마우스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었고 실험군은 DSS의 투여 기간과 횟수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유무에 따른 질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극습성 모델의 암피실린, 네오마이신, 메트로나이다졸, 방코마이신을 이용해 만든 안티바이오틱스 칵테일을 DSS 투여 전에 음용수를 통해 투하하였습니다. 위 그림을 보면 급성의 경우 2.5% DSS를 일주일간, 만성의 경우 물을 2주간 투여하고 2.5% DSS를 일주일간 투여하는 걸 2번 반복한 후 2.5% DSS를 1주간 투여하였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제거한 모델의 경우 2주간 앞서 시작한 안티바이오틱스 칵테일을 투여하고 일주일간 2.5% DSS를 투여하였습니다. 투여 중 마우스의 몸무게를 측정하여 비교하였고 투여가 끝난 후에는 마우스를 안락사시킨 후에 장의 길이와 무게를 측정하고 이를 0.5cm씩 잘라 조직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장 조직을 간 뒤에 RNA를 추출하고 cDNA를 합성하여 qPCR을 시행해 전령 RNA 수준에서의 발현량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소 면역 흡착 검사, 엘라이자를 통해 조직과 혈청 내 사이토카인을 정확하게 측정해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제 저희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구로 DSS를 투여했을 때 마우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입니다. DSS를 투여한 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확연한 몸무게 감소가 나타났고 이에 더불어 대장 길이의 감소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DSS를 투여한 군과 정상군의 대장 조직을 확보하여 관찰하였을 때 DSS 처리군에서 염증세포의 침윤과 상피세포의 탈락 등이 관찰되었고 이를 통해 염증성 장 질환 중 궤양성 대장암과 유사한 병변이 유도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질환 유도 조건을 다르게 했을 때의 몸무게와 대장 길이 변화입니다. 몸무게는 항생제를 처리한 급성군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그 뒤를 만성염증군과 급성군이 잇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환 유도 조건에 따른 대장 조직의 사이토카인 메신저 RNA의 발현량 비교입니다. 각 마우스에서 원이 큰 창자를 같은 무게로 얻고 qPCR을 통한 비교를 해보았을 때 TNF-알파와 IL-17는 항생제를 처리한 급성군에서
인터페론 감마와 IL-10은 급성군에서 발현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은 엘라이자를 이용한 사이토카인 비교입니다. 각 마우스의 대장 조직과 혈청을 같은 무게와 양으로 얻고 각각의 샘플에서 4개의 사이토카인의 양을 측정한 결과 혈청 샘플에서는 qPCR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왔지만 조직에서는 대부분의 사이토카인이 정상 조직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토의한 결과와 추후 실험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DSS 처리군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 소견이 관찰되었고 다양한 조건을 만들어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때 장내 미생물의 유무에 따라 사이토카인 발현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급성과 만성 여부에 따라서도 표현형과 발현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저희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성 염증 모델에서는 적은 양의 TNF-알파가 조직에서 나타나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안티-TNF-알파 치료와 유사한 표현형을 보이고 있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0의 분비량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항생제를 처리한 급성염증 모델과 일반적인 급성염증 모델 사이에 사이토카인 분비량이 다르도록 실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장내 미생물이 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사이토카인 분비의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엘라이자의 결과는 컨트롤 모델의 대장 조직에서 사이토카인의 분비량을 많았음을 알려주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상 상태의 마우스에서 이뮤노글로불린 G가 분비되는 것과 같이 정상 마우스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물질이 분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만성과 급성 모델 간의 차이인 DSS 투여 기간 사이의 휴식 기간이 사이토카인 분비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DSS로 인해 유도된 염증에서 급성과 만성 모델에서 관여하는 면역세포의 차이는 밝혀졌고 만성 염증에서 관여하는 후천성 면역세포들이 분비하는 회복 단계에서의 사이토카인은 정상군보다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진행될 저희의 실험에서는 정상군, 회복 단계를 거치는 만성군, 염증 상태의 만성군 분변 세 종류를 이용하여 어떤 분변이 가장 영향을 좋게 미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구에 대한 중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자 심규서, 이경민, 정채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